미래전략본부장이 KTX 타당성 검토 용역 및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주입니다. 오늘은 KTX 타당성 검토 용역 및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시는 시정 4기 핵심 공약으로 KTX 세종역 설치와 조치원역 KTX 정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수도이자 국정운영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에 꼭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방문할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월 세종시 KTX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였고 3월부터는 서명운동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KTX 세종역 신설의 경제성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시민 열망도 매우 높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정부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의 토대를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X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TX 세종역 용역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1.06으로 나왔으며 총 사업비는 1,425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번 2020년 용역 결과인 0.86보다 0.2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BC가 높아진 것은 거주 인구의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여건 변화로 인해 미래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국가교통 DB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아직 실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근본 교통수요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국책사업에 따른 교통수요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역사의 위치는 BRT 및 대전 세전 충북 광역철도와의 연계성, 도심 접근성, 인근 역과의 거리 등 지리적 기술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0년 용역 결과와 같이 금남면 발산리 일대가 최적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각 22km 떨어진 중간 지역으로 교량이 본선에 역사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치원역 KTX 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원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KTX를 정차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BC가 0.5 미만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향후 경부선을 운영 중인 KTX를 경부 고속선으로 변경 운영하기 위한 평택 고속 연결성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부터 KTX가 조천역을 통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부족한 경제성과 향후 열차 미통과 상황을 고려할 때 조천역 정차보다는 KTX 세종역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서명운동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서명과 읍면동 복합 및 아파트에 위치한 오프라인 서명지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서명에 12,709명, 오프라인 서명에 65,607명이 각각 참여하여 총 78,316명이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세종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KTX 세종역 설치 계획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명운동을 통해서 시민의 여망까지 확인한 만큼 앞으로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내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서명운동 결과를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하고 정부 및 인근 지역과 적극 협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여 시민의 염원에 응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X 세종역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더불어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세종시는 물론 충청권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 각계 기관과 충분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는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대전 KBS 한 기자님. 네, 혹시 충북과 충남에서 반대가 심한 사안이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따로 설득할 만한 논리나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충북과 충남 측에서 그 전에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 사업이 설명 과정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택에서 오송역까지 그 이복선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선로 용량이 현재는 190회죠. 이게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380회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열차 운행도 현재 176회가 280여 회 이상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열차 운행 추가되는 열차 운행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분산을 하게 되면은 오송이나 공주역에도 큰 우려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도 세종이 열차를 세워서 전국적으로 좀 국민들께서 세종시를 방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점을 좀 인근지자체 논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채널A 뉴스 김 기자님. 예, 그 채널A 김규혁 기자인데요. 그 주체는 잘하지만 2017년하고 2020년에 이렇게 걸쳐 2회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2020년은 국토부에서 시행을 했고 이제 BC가 낮게 나온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 용역 결과는 자체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토부 설득이 주요할 것 같은데 근래 국토부 근래 국감에서도 국토부에서 좀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좀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국토부 설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국토부에서 초기에 했던 거는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때 당시에는 최근에 좀 저희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제2집무실 이런 상황적인 논리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BC가 상당히 낮게 나왔던 거고요. 여건이 좀 바뀌었죠.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어쨌든 확정이 됐고요. 대통령 제2집무실도 건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 세종시에 방문하실 국민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장에서 그때 당시 철도국장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답변하신 거는 그냥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변화된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타당성 용역 결과라는 것은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건 다 기술적인 데이터를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수상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로 보고요. 다만 아까 우리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할까가 상당히 큰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송에서 평택까지 선로 용량이 늘고 향후에 열차 횟수가 늘게 되면 늘어난 열차에 대해서 오송 저희 공주가 좀 이렇게 분산해서 열차를 세우게 되면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에 대한 좀 주안점을 갖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TJB 대전방송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CJB 김서진 기자입니다. 그 당시 국토부가 올해 국감에서 그 말씀하셨던 철도국장이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입지적 안정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부본선 때문에 지금 이번 BC 조사에서는 부본선을 설치하지 않는 걸 전제했었을 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안정성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신지. 예, 그 부본선은 저희가 설치 안 하는 걸로 이제 수치가 나온 건 맞고요. 부본선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열차가 용량에 따라서 열차 횟수가 많을 때 열차를 이제 대피시키는 거죠. 대피시키는 개념으로 접근된 개념이고요. 호남쪽 라인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 통상적으로 선행 열차를 후행 열차가 앞서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열차 속도도 좀 같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선행 열차가 섰다가 출발해도 후행 열차가 추돌하는 염려는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좀 안전성이 좀 염려가 되시는, 왜냐하면 이제 승객들이 내리고 타시는 과정에 열차풍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제 스크린 도어라는 지하철에 보면 이제 스크린 도어라고 있죠. 이런 시설을 좀 저희가 보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그 한국에는 없습니다만 인접한 일본 같은 경우는 본선에 세운 경우 한 5군데 정도 역이 있습니다. 뭐 신구배역이라든지 신간센을 세우는 사례가 있죠. 저희 사례랑 좀 비슷한 사례도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들어서 기술 발전이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을 거라는 설득을 하면은 국민들 염원에 충분히 대응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동양일보 유 기자님. 동양일보 유한권 기자입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효용성 문제거든요. 지자체와의 갈등은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풀 수 있고 공주역과 오송역이 각각 거리가 22km라고 하셨는데 철도시설공단이 이제 지하철 레일을 까는 주무기관인데 거기서 말하는 가장 합리적인 구간의 길이가 57km거든요. 시속 300km씩 달리는 열차가 22km면 3, 4분이면 갑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효용성인데 잘못하면 정말 공멸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계속 뭐 반복된 말씀인데요. 우리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주역에 쓰고 뭐 세종역에 쓰고 오송역에 쓰게 되면은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만 향후 열차 이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열차 운행 횟수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그 열차의 정차 위치를 저희 생각입니다. 오송하고 익산은 당연히 쓰겠죠. 중간에 이제 저희 세종역이 건설이 된다면 세종역이 있고 공주역이 있기 때문에 교차 방식으로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역을 동시에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랬을 경우 뭐 열차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저희 커버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DT뉴스 24 이 기자님. 예, 디지털뉴스 24 이희택 기자입니다. 그 총사업비가 1,400억 원대 정도로 제시됐잖아요. 네. 최초에 한 1,000억 원대였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늘어난 건데 그 당시에도 이제 간이역 컨셉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좀 하면서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교차 방식을 하는 부분에서 출퇴근 시간대 몰리는 수요 때는 좀 더 많이 세우고 낮 시간대 수요가 좀 떨어지는 시간대는 그냥 무정차 통과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고려하고 계신 건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뭐 국회라든지 대통령실무실이 생겼을 때 그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것들을 다른 지역의 KTX 역처럼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방향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럼 과연 대전, 세종 구간을 먼저 좀 완공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애초에 세종시가 제시한 2029년 세종시 완성기 전후 시점에 대전, 세종 구간부터 광역철도가 연결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KTX 세종역 역시도 국회랑 대통령 집무실 그 완공 시기에 맞춰서 2029년에 전반적으로 광역철도와 고속철도가 같이 개통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느냐, 이게 좀 총리의 관심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그 열차 운행에 대해서는 그 열차 운행 계획을 짜는 데가 있죠. 주로 이제 영업을 하시는 그 철도공사 코레일이라고 보통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맞춰서 열차 운행을 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아무래도 열차가 좀 더 많을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열차를 몇 대 도입하겠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된 건 없고요. 이거는 향후 세종역 설치가 가셔야 되는 과정에서 열차 운행을 어떻게 할지를 좀 논의가 필요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그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는 현재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이 돼 있죠. 그럼 예타에 들어가서 예타를 통과하고 그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각종 그 기본 계획이라든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쭉쭉 가다 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요. 이제 이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열차 공사 완료 시기와 KTX가 역사가 같이 이제 준공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이건 좀 논의하는 과정에 준공 시기를 좀 맞출 수 있는지를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대전, 세전, 충북 열차 노선 중에 저희는 어쨌든 이제 대전권 쪽 1단계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려 했던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예타 선정 자체가 전체 노선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전체 구현을 할지는 국토부와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 시점은 그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랑 KTX 세종역 역시 2029년에서 2030년 그 시기는 뭐 세종시가 세웠던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대전, 세종, 충북 그 광역철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 선정 대상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예타 절차를 보통 한 1, 2년 걸리게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 2024년이지 않습니까? 2030년은 6년 남았는데요. 6년 안에 준공까지는 광역철도는 현실로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보상 공사하게 되면 KTX 세종역은 오히려 더 빨리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저희 대상 지역이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세종의 소리 유 기자님. 예, 세종에서 이영규입니다. 이번 그 용역의 그 교통수요 조사에서 세종이사당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빠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3년 전에 세종시가 했던 용역에서 인구와 그 잠재 수요의 그 수치상 차이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얼마가 늘어나는지 좀 각각 그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1,425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부지 매입비도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지난 용은 2020년에 했죠. 지금 2023년 이 시점에 저희가 흔히 말해 이제 4생활권하고 6생활권에 추가적으로 입주하신 물량이 정확히는 19,888세대고요. 약 2만 세대가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도 그 이후에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등 공공기관도 몇 개가 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보다 당연히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비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1,425억에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 부지 매입비까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이제 계산을 하신 건가요? 가격은 이제 저희 현재 용역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보상하는 과정에 좀 늘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격이라는 건 뭐 어차피 저희가 부동산 평가를 하게 되면 나오는 수치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만 대상지 자체가 그 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큰 부지를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가 크게 늘 걸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예, 대전 KBS 한 기자님. 네, 대전 KBS 한솔이고요. 방금 여쭤보신 거 저도 궁금한데요. 이게 2페이지 연구 용역 결과 보면은 미래의 통행량이 증가해서 개선됐다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2020년과 어떤 수치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 DB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자료를 좀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용역 이후에 29개소의 그 공동주택 입주를 하셨고요. 19,888세대가 입주를 하셨습니다. 약 한 2만 세대쯤 되시겠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 입주를 했고요. 기타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등 한 5개 기관이 입주를 했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저희가 리스트를 인터뷰 끝나고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은 예, 일각에서는 그 황영리 정책을 소수지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황영리요. 황영리요? 예. 그 황영리는 왜 기술적으로 안 되는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철도 건설법이 있습니다. 정거장을 세우게 되면은 항상 이제 거기 보시면 좀 수평으로 보이시는데요. 철도는 이제 도로와 달라서 퍼밀리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아닌 1000m 갔을 때 이 구배차가 얼마나 좀 따지고 있는데 정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평이 원칙이고요. 최대 늘렸을 때 8퍼밀리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발산위는 5퍼밀리에서 6퍼밀리 수준이고요. 이 꺾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황영리는 이제 15퍼밀리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른 수평처럼 보이시면 상당히 구배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이 경사가요. 네. 구배라는 표현을 쓸 때 기울기죠.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규정상 이걸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전경제 한 기자님. 대전경제뉴스 한영섭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가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모든 게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KTX 공주역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세종에 다시 역사를 세우면은 공주 같은 경우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당성 조사에서 이제 지금 경제성 조사만 강조하고 계신데 혹시 그 계층화 분석법 AHP 이쪽은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좀 KBS 세종 역사는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AHP는 통상 BC가 안 나왔을 때 접근을 하죠. 통상 BC가 1이 넘으면은 보통 접근을 안 하고요. 0.7에서 8 정도 나왔을 때 그걸 보완한 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근본 영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공주역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역이라든지 오송역의 현재 승객을 저희가 흔히 말해서 뺏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향후 평택 오송 그 이복선 사업이 되게 되면은 열차 운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늘기 때문에 그 열차를 3개역에서 골고루 좀 세우게 되면은 저희가 국회 세종의사당이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 호남권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세종의사당 근처에 여기 있기를 좀 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저런 걸 감안해서 국민들께 선택지를 좀 드리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한쪽의 역을 없애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양곡하게 드리고요. 어쨌든 충북과 충남과 저희가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전인터넷신문 최 기자님. 국장님, 오늘 자료를 보니까 발산리 이론이 최적지라고 딱 못을 박았더라고요. 예. 지금 BC 결과가 충분히 경제성 있는 거로 나왔어도 사전에 이런 지금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가면은 분명히 또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날 거고, 그죠? 그런 거 사전 조치는 혹시 해놓으신 게 있어요? 거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돼 있죠. 예, 거기가 올해 아마 연말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 그 공람 중에 있어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는 사실은 오늘 발표는 드렸습니다만 저희 세종시에 가능한 지역이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보셨을 때요. 발산리하고 황영리인데 황영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배상
안 됩니다. 역사가. 그런 발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들 다들 인지하신 상태였죠. 다만 행정적인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투기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BC 결과 발표하기 전에 예. 혹시 이걸 토대로 충북도하고 인근 공주시하고 사전 어떤 교류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저희 내부적인 그 자체 타당성 연구 결과죠.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좀 밝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충북과 충남 쪽과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여지껏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결과를 토대로 발표하기 전에 그쪽하고 어떤 교류를 먼저 선행되었었다고 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좀 아쉽네요. 예, 뭐 협의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3자가 발표를 하면 더 모양새가 좋았겠습니다만 이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간 입장이 좀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올해 시민들께서 감사하게도 8만여 분께서 서명운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용역 결과 저희 의지를 좀 표명할 필요가 있었고요.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과 충남과 협의는 오늘 이후로 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언론인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